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을 얘기할 때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환경에 적응하는 애들만 살아남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뜻인데요. 정말 그게 그러한지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에 들어가면요, 얼마 전까지 그냥 푸릇푸릇하던 그 수목들이 지금은 정말 건강한 녹색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산을 많이 찾기도 하는데, 저는 이 나무들을 볼 때 문득 얘들이 왜 바보짓을 하지?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요. 그 색 중에 가장 우리 몸에 좋은 색이 녹색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모든 칠판을 녹색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칠판이 녹색이 아니고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블랙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때 이후 녹색이 우리 건강에 너무 좋은 색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은 모든 학교의 칠판들을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녹색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나무들은 바보같이 녹색을 거부할까요? 그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왜 녹색을 거부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파란색을 본다든지 빨간색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색이 보이는 것은 빛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색 중에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를 하면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을 반사하면 파란색이 보이는 거거든요. 물체와 색.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사물들은 모두 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체의 색은 색채로서 지각되기 이전에는 물리적인 빛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물체의 색을 볼 수 있는 것은 물체가 빛을 받으면 표면에서 일정한 파장의 빛만을 반사 또는 투과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정한 파장에 대한 반사 또는 투과 비율의 차이에 따라 사람의 눈에는 물체의 색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반사하는 색이 보이는데, 이 모든 식물들은 녹색으로 보인다는 이유는 이 식물들이 다른 색은 다 받아들이고 녹색만 반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반사를 한다는 얘기는 거부한다는 얘기거든요. 바보들 아니지 않습니까? 바보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 좋은 녹색을 거부할까요? 그게 어느 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있는데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그 외에도 많은 기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일 텐데, 제일 좋은 게 산소인데 왜 식물들은 산소를 내뱉고 그 나쁜 이산화탄소를 빨아먹을까요?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식물들은 완전 바보짓을 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책을 찾아보는데요. 책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얘들이 엽록체가 있는데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있어서 녹색으로 보이고, 얘들이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이유는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고 이렇게 책에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탄소 동화작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산소 동화작용을 했으면 산소를 먹을 거 아니에요? 엽녹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엽적소를 가지고 있었으면 녹색을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하고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직접 이 나무들, 식물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니들 녹색 좋은 거 몰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한참을 짜오짜오 떼더니 우리도 녹색 좋은 거 알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산소 좋은 거 몰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도 산소 좋은 거 안다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너 녹색 좋은 거 알고 산소 좋은 거 다 안다면서 왜 그럼 넌 바보같이 녹색을 거부하고 산소를 내뿜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짜오짜오 대더니 대답을 해줄까 말까 짜오짜오 대더니 제가 하도 졸르니까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도 녹색 좋은 거 알아가지고 녹색 받아들이고 싶고 산소 좋은 거 알아서 산소 먹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가 녹색 좋은 거 알아가지고 녹색 받아들이고 빨간색 거부했으면 할아버지 어쩔 뻔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산소 좋은 거 알아서 산소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산소를 지들이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었으면 당신들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얘들이요, 녹색을 거부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를 내뿜는 이유는 지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들은 염적체를 가지고 살든 산소 동화작용을 하든 살든 탄소 동화작용을 하든 얘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얘들이 염녹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 뻔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못 살 뻔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염녹체를 가지고 있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주는 이유는 온전히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꽃은요,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름은 수국입니다.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이 37년 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한테 다가오던 예쁜 제 마누라가 생각납니다. 이 꽃을 보시면은 신부가 들고 들어오는 부케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지만 신부들한테 이 수국꽃으로 부케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꽃들은 이렇게 꽃이 아름답지만 다 무성합니다. 씨가 맺히지 않는 꽃입니다. 가짜 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는 씨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수술 암술이 없습니다. 꽃만 예쁩니다. 꽃만. 씨가 맺힐 이유가 없으니까 벌나비, 곤충이 와야 될 이유가 없어서 향도 없고 꿀도 없습니다. 그렇게 씨를 맺히지 못하는 꽃인데 신부한테 부케를 만들어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은 예쁘지만 신부의 부케를 수국으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꽃이 있고 파란색 꽃이 있는데요. 이 붉은색과 파란색은 붉은색 수국이 있고 파란색 수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토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땅의 토질에 따라서.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땅이 산성일 때는 파란 빛을 띠고 땅의 알칼리성이 되면 이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얘들이 그 씨를 맺히지 않는 거라 곤충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이 꽃에는 이렇게 아름다워도 곤충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핀 이유는 곤충을 위해서 아름답게 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곤충이 안 오니까. 그러면은 지들끼리 예뻐 보이려고 꽃이 폈나요? 지들끼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수국이 예쁘게 디자인된 이유는 이 예쁜 꽃을 즐기는 대상은 온전히 사람입니다. 사람만 이 꽃을 보고 즐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디자인된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 지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곤충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인간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꽃은요, 아까 그 수국의 사춘쯤 되는 꽃인데요, 이름은 산수국입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꽃이 있는데요, 여기 가에 꽃이 크고 예쁜 꽃들이 있겠습니다. 가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꽃입니다. 수술 함술이 없는 무성화입니다. 그리고 진짜 꽃은 여기 작은 거,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것이 진짜 꽃입니다. 유성화입니다. 여기에 수술과 암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술 암술이 있는데 왜 가에 이렇게 무성화 가짜 꽃을 크게 만들어 놨느냐면 곤충들이 이 작은 꽃은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곤충들이 이 예쁜 큰 꽃을 보고 꽃에 찾아와서 이쪽 작은 꽃에 진짜 꽃에 앉아가지고 수정을 해주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에는 이렇게 가짜 꽃으로 위장을 하고 진짜 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자, 여기 이 가의 가짜 꽃을 보고 곤충이 와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곤충이 수정만 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꿀을 다 먹고 가겠죠. 그러면은 이 산수국이 수정이 된 후에는 여기 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정이 되면 이미 곤충이 다녀갔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꿀이 없겠죠. 그런데 저같이 게으른 곤충이 여기에 꿀이 또 있는 줄 알고 왔다가 보니까 어떤 부지런한 친구가 먼저 와서 다 꿀 먹고 갔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좀 짜증 날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수국은 수정이 되면 곤충이 오지 말라고 특별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가에 있던 가짜 꽃들이, 예쁜 가짜 꽃들이 곤충이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더 이상 여기 니들이 안 와도 되고 꿀도 없다고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개를 싹 돌렸습니다. 고개 돌린 게 보이십니까? 위로 이렇게 펴있던 꽃이 수정이 되면 그 순간서부터 이렇게 180도 고개를 돌려서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곤충들이 안 옵니다. 자, 이제 그만 와. 얘들 안 와도 돼. 여기 꿀도 없거든. 우리 수정 다 됐거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경쟁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산수국이 지들이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곤충들이 힘들을까봐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고개를 싹 돌립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곤충을 배려하는 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인동덩굴입니다. 이 인동덩굴은 꿀도 많고 향도 좋아서 차로도 많이 해 드시는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이 인동덩굴을 보면 한 덩굴에 이렇게 하얀 꽃도 있고 노란 꽃이 같이 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덩굴에 노란 꽃, 하얀 꽃이 동시에 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꽃이 필 때는 하얀 꽃으로 핍니다. 하얀색으로. 그런데 이것이 곤충이 와서 수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미 곤충이 다녀간 거고, 그러면 꿀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동덩굴은 수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꽃을 디자인해서 곤충을 불려들여 가지고 수정도 하고 꿀도 선물한 후에, 수정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만 와, 꿀 없거든, 니들 안 와도 나 수정됐거든,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이 바뀝니다. 이 노란색으로 색이 바뀌면 곤충이 오질 않습니다. 이것도 곤충에 대한 엄청난 식물이 배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애기동백입니다. 이건 동백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백꽃은 나무가 크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애기동백같이 많이 피질 않습니다. 꽃송이가. 그 대신에 또 떨어질 때는 동백꽃은 요 꽃이 송이가 떨어집니다. 송이채. 그런데 이 애기동백은 이렇게 꽃이 질 때 요 송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잎 하나하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바닥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바보짓을 합니다. 식물들이요, 꽃이 피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꽃을 핍니다. 하나는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씨를 맺히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꽃을 피우고, 이 두 가지 이유로 식물들은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을 때 아직까지 꽃잎이 지기 전에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인간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려면 더 나무에 오랫동안 달려서 예쁜 꽃을 가지고 있어야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텐데, 이놈은 바보같이 이렇게 아주 꽃잎이 하나도 지기도 전에, 시들기도 전에 꽃잎을 다 떨어뜨려 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 곤충에 대한 배려입니다. 얘들이 어느 때서부터 꽃잎을 떨어뜨리냐면, 저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다가 곤충들이 와서 수정을 시켜주고 나면, 수정이 되고 나면 그 즉시 아직 시들지 않는 빨간 예쁜 꽃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곤충들은 꽃잎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꽃이 없으니까 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경쟁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 열매는요, 한겨울에 산에 가면 흰눈이 소복히 내렸는데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맹감이라고도 하는 청미래동풀 열매인데요. 이렇게 한겨울에 산에 가면 맹감, 찔레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열매가 있는데 붉은색으로 열매 맺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이 청미래동풀 또 찔레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열매를 맺힐까요? 이게 씨가 아닙니다. 씨는 저 빨간 열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씨색은 빨간색이 아니고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열매는 온전히 무엇인가를 유인하는 유인책입니다. 이렇게 한겨울에 또 나무가 빨간색으로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은 새들이 먹이가 돼서 종족 번식하는 나무입니다. 식물들이 종족 번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것은 이런 옷이나 이런 데 묻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폭탄 터치듯이 딱 터트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종족 번식을 씨를 퍼치는데요. 이 새들이 먹이가 돼서 종족 번식하는 식물들은 거의 다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들이 보는 색이 빨간색인 걸 어떻게 알을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 색을 보는데 동물들은 사람같이 여러 가지 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노란색으로 꽃을 피는 것들은 주로 벌을 유인하기 위해서 피는 꽃들이고요. 빨간색은 새들이 많이 보고, 고양이는 빨간색을 잘 못 보고 파란색을 잘 본답니다. 스페인 가면은 투하지 않습니까? 투를 할 때 빨간 천을 흔듭니다. 빨간 천을. 근데 이것은 완전 사기입니다. 소들은 아무리 빨간색을 흔들어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빨간 천이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빨간 천을 흔드느냐면, 그 빨간 천을 흔드는 이유는 소들을 흥분시키려고 빨간 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중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빨간 천을 흔듭니다. 이렇게 각종 동물들은 자기가 특별히 보는 색이 있는데요. 새들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밝은 색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이가 돼서 종족 번식하는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빨간색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보시는 나무는요, 먼나무라는 건데요. 이게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 먼나무가 정원수로 많이 기르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먼나무에는 이렇게 빨간색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열매가 맺히면 이 새는 직바구리인데요. 이렇게 새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먹이가 많은 여름, 가을철에는 이 열매를 먹지 않는데요. 한겨울에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혔을 때
다른 곳에 먹이가 별로 없으면 그때 이렇게 새들이 와가지고 이 빨간 열매를 다 따먹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똥을 통해서 이 못나무도 종족 번식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으시거든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히는 못나무, 피라칸사시 이런 나무들을 한두 그루만 심어 놓으시면 새들이 공짜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철나무 좋다고 사철나무만 잔뜩 심어 놓고 비싼 돈 들여서 새 사다가 몇 마리 놔뒀더니 며칠 지나면 옆집에 가 있습니다. 빨간 열매가 맺힌 정원수 있는 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 놓으시려거든 거기에 빨간색 열매가 맺히는 나무 한두 그루를 심어 놓으시면 새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예쁜 꽃인데요. 근데 이 꽃은 꽃 중에 제일 바보꽃입니다. 이름은 달맞이 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씨를 맺히려고 꽃이 피우고, 또 인간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꽃을 피우고, 그 목적으로 식물들은 꽃을 피운 데 있는데요. 이 씨가 맺히려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되려면 곤충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곤충은 낮에 더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인간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낮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꽃을 피워야만 곤충도 더 쉽게 올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고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노출이 돼서 사람들 사랑도 듬뿍 받을 텐데 이놈은 밤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꽃 중에 제일 바보꽃이라 합니다. 이렇게 바보꽃이 또 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쁜데요. 이 꽃은 보통 하늘수박이라고 하는 하늘타리 꽃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놈도 밤만 고집하고 이놈 이외에도 밭꽃 이런 것들이 밤을 고집하는 꽃들이거든요. 저는 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달맞이꽃, 하늘타리, 밭꽃이 왜 바보같이 낮에 꽃을 피지 않고 밤에 피나? 낮이 더 유리할 텐데 왜 바보짓을 하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달맞이 꽃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씨 맺히려면은 곤충들이 와야 되는데 곤충들이 낮에 더 많이 활동하는 거 몰라? 야, 사람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낮에 주로 활동하는데 낮에 펴야 사랑 더 받을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모르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놈이 또 짜오짜오대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들도 낮에 꽃을 피우면 곤충들이 더 많아서 수정하기 더 좋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밤에만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거든요. 저희들까지 다 저희 좋으려고 낮에 다 꽃을 피우면 밤에 날아다니는 곤충들 꿀 맛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지들도 낮에 꽃이 피면은 훨씬 좋을 거 알지만 밤에 날아다니는 곤충들 꿀맛 보여주려고 굳이 밤에 핀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밭꽃, 하늘타리, 달맞이꽃이 얼마나 귀해 보이든지 저는 그날서부터 밤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질경인데요. 조금 전에 밤에 피는 꽃들, 달맞이꽃이 꽃 중에 제일 바보꽃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풀 중에 제일 바보풀입니다. 질경입니다. 왜 풀 중에 제일 바보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놈들은 사는 곳이 다 길 한복판 구루마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질겅질겅 밟히는 곳에만 삽니다. 지금 여기 사는 요 자리에서요 1m만 옆으로 지나가면 구루마도 안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지 않아서 밟히지 않습니다. 1m만 옮기면 아주 환경이 좋은 곳인데 질경이는 그런 곳에 전혀 살지 않고 꼭 구루마가 다니고 사람한테 짓밟히는
길 한복판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풀 중에 제일 바보 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궁금했습니다. 이놈들이 왜 이렇게 바보 짓을 하는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도요, 요새 1m만 옆으로 가면 구르마도 안 다니고 아주 환경이 좋은 곳이라는 거 다 안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많이 상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대요. 거기서 살 건가? 여기서 살 건가? 그런데 회의 결과 그쪽은 환경은 좋은데 구르마도 안 다니고 사람한테 밟히지도 않고 환경은 좋은데 경쟁이 너무 심해. 경쟁이. 그래서 경쟁이 심한 그곳에 살기보다는 지들 이름대로 좀 질기게 버티기만 하면 경쟁이 없는 이곳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여기에 터전을 잡았답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식물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놈은 습한 곳에, 어느 놈은 건조한 곳에, 어느 놈은 그늘에, 어느 놈은 양집하는 곳에, 어느 놈은 나무를 감고 올라가고 어느 놈은 얘들 같이 길 한복판에. 그래서 서로 경쟁을 피해서 자기들이 쉽게 경쟁 없이 잘 살 수 있어야만 생태계가 유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경쟁을 피하려고 모든 식물들은 똑같은 곳에 살지 않고 자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얘들이 얘기해 줍니다. 여기 감이 정말 소담스럽게 열렸는데요.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모든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조그만 열매였을 때서부터 낙과를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생리낙과라 하는데요. 일부러 사람이 따주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열매를 떨쳐냅니다. 그런데 모든 과일 중에 이 낙과가 제일 심한 과일이 감입니다. 감은 이런 봄에 봄 좀 지나면 이제 감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감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 그 감꽃 하나하나에 감 열매가 하나씩 열리는데요. 그때서부터 감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콩알만 했을 때 떨어져, 조금 더 커가지고 밤만 할 때 떨어져, 더 크면 또 떨어져,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고 비가 와도 떨어지고, 어느 때는 제 풀에 지가 떨어집니다. 제일 아까울 때는 이렇게 다 익어서 홍수가 돼서 따라갔더니 그때 떨어져 있는 놈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일 중에 낙과가 제일 심한 것이 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낙과를 생리낙과라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른 봄서부터 가을까지 정말 환경이 좋을 때 감에 이파리도 있고 비도 충분히 오고 햇빛도 나고 환경이 좋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던 감이 한겨울이 돼서 이파리 다 떨어지고 저 위에 가지 맨 꼭대기에 달려있는 몇 개 남은 저 감들은요, 한겨울에 눈보라 갇히고 난리가 나도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까치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경 좋을 때도 그렇게 잘 떨어지던 감이 정작 환경이 나쁜 한겨울에는 안 떨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남은 까치밥, 감 몇 개가 한겨울에 새들이 먹이가 없을 때, 새들이 귀한 양식이 돼서 한겨울 새들을 보존합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가 경쟁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자연은 경쟁을 하고 살기보다는 서로 간에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 자연인 듯 싶습니다. 이 꽃은요, 제가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천변을 이렇게 쭉 산책을 했는데 정말 꽃이 예쁜 꽃이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노란 꽃 창포인데요.
보통 이 꽃을 창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창포는 단오 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머릿결 좋아지라고 머리 감았던 것이 창포고, 이파리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창포하고는 전혀 다른 꽃입니다. 노란 꽃 창포입니다. 정말 예쁜데요. 지금 많이 펴 있습니다. 근데 이 꽃도 정말 재미난 그 일이 있습니다. 이 노란꽃 창포가요, 처음에 이렇게 꽃이 펴서 꽃대가 올라올 때는 쓰지 않은 붓같이 저렇게 또르르 말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말려 있던 것이 조금 지나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꽃이 세 송이로 나눠집니다. 꽃이 세 송이로 나눠지는데요, 요 세 송이 꽃들이 요때 가장 예쁘게 보이는데요. 근데 요때는 아직까지 수정이 될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위에 꽃잎이 있고 아래 꽃잎이 있는데요, 위에 꽃잎으로 다 대문을 닫아놨습니다. 곤충이 못 들어오게. 요 위에 꽃잎 여기 있는 속에 암술이 들어있는데요, 그 암술을 딱 문을 닫아서 곤충들이 못 오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정말 성숙해져서 수정이 될 만큼 크면은 요놈이 대문을 사깁니다. 곤충이 오도록. 보시면 대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 꽃잎이 덮고 있던 꽃잎이 다 위로 다 대문을 열어서 위로 쭉쭉 올라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면 그때 곤충들이 와서 꿀을 먹고 수정을 시켜주고 갑니다. 노란꽃 창포는 처음부터 꽃이 활짝 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위에 꽃잎으로 대문을 딱 닫아놓고 곤충이 아직 오지 못하게 막았다가 며칠 지나서 성숙이 되면, 뭐 며칠 여러 날이 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좀 성숙이 돼가지고 이제 수정이 할 만큼 커지면, 성숙이 되면 위에 꽃잎을 딱 대문을 열어서 고충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몇 가지 꽃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자연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즉 환경에 적응하는 놈,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상부상조, 서로 도와가며 좋은 환경도 서로 만들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관계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식물들이 들려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식물 얘기만 하면 지루할까 봐 다음번엔 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